오늘은 서로 윈윈하는 상생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게 그 상담을 오랫동안 받았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성이 몇 년 전에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자기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약을 먹어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기가 살펴보면은 강박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강박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틀렸다, 삐뚤어졌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넘기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월급 정산을 할 때 자기에게 몇백 원이라도 몇십 원이라도 더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요거 계산이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소소하게 적은 돈이니까 그거를 좀 게을리 하면은 자기가 몇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그거를 다시 잡고, 또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뭐 요만한 몽당 연필이라도 갖고 오면은 이거는 네 게 아닌데 이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고 또 그 주인에게 그거를 돌려주고 사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자신도 이게 피곤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이 아, 좀 심하다, 피곤하다, 자꾸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강박증을 보이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공공기관 이제 공사에 다니는데 상사가 운동권 출신의 분이 상사래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공금을 이게 자기 멋대로 여기 막 쓰더래요. 그래서 아랫사람인 자기가 이거는 목적이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번번이 얘기할 수도 없고 이제 위에서 쓰는 대로 이제 돈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제 아랫사람으로서 자꾸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감사가 될 때 이게 뭔가 잘못될 경우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괴로웠대요. 그때부터 이게 뭐든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증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못 견디어 하면서 괴로워하게 된 이 사람의 이 배경은 뭘까 하고 이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또 훑어보니까 이 양반이 일찍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뭔가 그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 딸을 큰아버지 집에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거기에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엄마랑 같이 사는데, 이 엄마가 뭐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지 딸을 교육시키겠다 뭐 이런 이제 뭐 치열하게 사는 분이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소박하게 안정되게 사는 거를 더 좋아하는 유형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와 살면서 자기가 이 욕심이 안 채워졌던 거예요. 자기는 조금 더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악착스럽게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엄마는 뭐 그냥 소박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됐지 뭐 이랬다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그런 참 어린 시절에 좀 힘겨웠는데, 그래도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본인이 정말 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도 웬만한 학교도 갔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공사에도 이제 취직을 한 이런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부인을 이제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동안 당신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불만이 누적되었다가 어떤 외부에서 그런 좀 편편치 않은 자극을 만나서 그게 터트려졌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때그때 자기의 이 이제 불편하면 불편하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포착해서 그때그때 배설을 해라. 그래야 이 엉뚱한 증상으로 터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인에게 증상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이건 가짜다. 즉 자기가 이제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진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더라도 진짜를 겨냥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이제 증상 같은 거에 이 덜미를 안 잡히는데 이 부인은 그거를 진짜를 직시할 만한 힘이 없다고 저는 본 거예요. 약하니까. 또 어렸을 때부터 뭔가 든든한 백 이런 거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약하니까 그때그때의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포착해서 표현하는 이게 이제 엉성했고,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엉뚱한 것들을 터뜨려 놓고 그쪽 고민을 하면서 피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의 진짜는 불안 또는 화남 이런 건데 그거를 직면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강박이라는 증상을 터뜨려 놓고 맨날 그거 갖고 씨름을 하느라고 진짜를 이제 도외시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인을 상담하면서 그때그때 특히 뭐가 불편해 어떤 순간에 그런 증상으로 이렇게 도망가는지 이거를 잘 살펴서 도망가기보다는 그때그때 그 불편한 마음을 잘 이 포착해서 표현해라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제가 기대한 만큼 빨리빨리 이 증상이 완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환경이 조금 받쳐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한 번은 이 부인에게 남편을 한번 오게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왔는데 남편은 상당히 뭐 이게 건장하고 이 공대 출신의 남편인데 뭐 무던해 보이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에게 그랬어요. 당신 부인이 상당히 예민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부인인데 만병의 근원이 외로움이라고 이 남편하고의 사이에서 뭔가 그래도 안정이 되면은 소소한 뭔가 불만이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조금 이렇게 넘기기가 쉬운데 가정 내에서도 뭔가 당신에게 충분히 기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증상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으니까 당신이 집안 내에서 이 부인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를 해주면은 부인의 증상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알아듣더라고요. 즉 호미로 막을 거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삽으로도 막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이 남편이 알아듣고 수긍을 했어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 이후 이 부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남편이 저를 만나고 간 다음에는 상당히 애를 쓰더래요. 아, 영화를 보러 가자 또는 뭐 산책 가자 또는 뭐 외식하러 가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뭔가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더래요. 이제 그렇게 당분간 하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그냥 그 남편은 그냥 자기 하는 일에나 묵묵하게 열심히 하지 더 이상 자기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잘 안 되는 남편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이제 이렇게 했고 얼마 뒤에 이 부인이 조금 지낼만 하다.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상담을 그때 종결을 했어요. 종결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났는데 이 부인이 다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뵙고 싶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강박적인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조금 뭐 이런 특성을 가져서 좀 피곤하다든가 또는 친인척 간에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그때 심기가 불편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심 아 그래 그 뜬금없이 이런저런 증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거품에 불과한 가짜를 자꾸 운운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훨씬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제가 그래 요새 남편하고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고 이제 제가 물었지요.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이게 틈틈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를 제가 늘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 요새 남편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깔깔 웃으면서 잘 뭐 지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정없이 그냥 동거인처럼 지냅니다. 그래요. 애들 아빠니까 또 남편이 뭐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정말 이 핀트를 못 맞춘다. 즉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없이 동거인 정도로 지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어머니가 학착스럽게 돈을 벌거나 뭐 이러는 것까지는 뭐 어머니 스타일이니까 좋다 이렇게 여겼었는데 정말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답답했던 거는 엄마가 이 상대의 마음을 읽어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읽어주는 능력이. 그래서 이 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하는지 뭐 때문에 우울해 하는지 이런 거를 도무지 알아주질 않고 그냥 먹이고 입히기나 하면 됐지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가슴 터졌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또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얼굴이라도 이렇게 마주보고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알아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들었어? 이런 식이니까 무슨 정을 주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남편을 뭐 정도 없고 동거인 취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지금 당신이 엄마가 답답했듯이 남편이 답답해서 정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나는 본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과거에는 너무 힘이 없어서 불안이나 이 두려움을 직시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 증상을 터뜨려 놓고 그거를 갖고 씨름을 했는데 지금은 현실에 돌아와 있다. 근데 현실에서 당신은 아직도 내 마음을 읽어주고 풀어주고 이런 기대가 있는데 남편이 그거를 못 해주니까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없이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수준에서 조금 더 당신이 힘이 생기면은 남편에게 뭔가 기대했다 서운해서 정없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 나는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어서 이런 강박증까지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남편은 어떠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무디게 되었는가 이거에 의문을 갖고 이제는 남편에게 기대는 차원이 아니라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길래
저렇게 감정을 무디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 단계가 지금보다 훨씬 그 높은 단계라고 본다. 즉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볼 때 처음에는 막 쓸데없는 거품 같은 증상을 갖고 씨름하는 단계고, 지금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렇게 하면서 발바닥을 땅에 디디고는 있지만 참 이 조금 서운해하는 단계라면은 제3의 단계는 자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남편은 뭐 때문에 저렇게 감정적으로 억압이 심해서 무디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다 보면은 나도 살게 되고 남편도 사는 정말 그 근사한 단계로 오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편도 이게 주변 환경이 좋았던들 그렇게 무디게 되었겠느냐는 얘기요. 그때 이제 이 남편도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일하느라고 바쁘고 또는 싸우느라고 바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면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이 감정을 외면하고 무디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굳어진 결과가 그렇게 남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아주 그 무심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자가 그러한 자기를 막 싫어하고 원망할 때는 그 남편도 괴롭겠지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힘이 생겨서 원망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잘 살피고 그런 것들을 헤아리고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남편도 살고 이 부인도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인에게 했더니 이 부인이 눈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서두르지는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깔깔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은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뭐 이런 이제 불만이 생기면서 상담을 그만둘 소지가 있으니까 저도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당신의 지금 상태가 이 중간 과정이라는 것만큼은 알아라. 그래서 당신이 부지런히 성장해서 조금 더 나은 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남편을 야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편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되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자가 갑갑하거나 답답해서 이렇게 가슴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직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라도 부지런히 커서 그 답답하게 구는 그 배우자를 오히려 돕고자 한다면은 이런 상황은 또 변화될 거라고 여기시고 부지런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